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이상한 회계장부 한 장을 꺼내볼게요. 왼쪽 칸에 적힌 건 적국으로 분류된 나라의 돈이에요. 수십 년 제재로 세계 곳곳에 묶여서 정작 주인은 손가락 하나 못 대는 그런 돈. 그런데 이 돈이 흘러갈 자리가 오른쪽 칸에 적혀 있는데 거기 적힌 게 미국 중서부 농부의 곡물 창고예요. 저게 동결 자금이 미국 옥수수랑 콩이랑 밀이 산더미처럼 쌓인 사일로로 빨려 들어가는 장부인 거죠. 앞뒤가 도무지 안 맞아 보이는 이 한 장이 얼마 전 워싱턴에서 진짜로 그려졌어요. 매일 밤 여러분이 들여다보는 나스닥과 TQQQ를 움직이는 게 반도체랑 금리만은 아니거든요. 워싱턴의 펜 끝에서 돈의 물기를 트고 막는 이런 결정도 같은 시장의 공기를 바꿔놓습니다. 오늘은 이 기묘한 삼각거래의 회계장부를 끝까지 따라가 볼게요. 먼저 무슨 말이 오갔는지부터 깔끔하게 깔고 갈게요. 미국과 이란이 몇 달 동안 이어진 무력 충돌을 끝내기로 하면서 양해각서 하나에 서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합의의 결제 방식을 두고 미국 쪽에서 한 가지 구상이 슬그머니 흘러나왔습니다. 동결돼 있던 이란 돈을 풀어주긴 풀어주는데 그 돈을 이란이 아무데나 쓰게 두는 게 아니라 미국산 농산물 사는 데만 쓰게 묶어두자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풀린 자금으로 식량을 사들이게 될 거고 그 식량은 오직 미국 농부한테서 옥수수랑 콩을 비롯해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로 산다고 말했어요. 부통령은 한 발 더 나갔죠. 이란 자산이 풀린다면 그건 미국 농부를 더 부유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이란 국민을 먹이게 될 거라고 했거든요. 이쪽 말만 들으면 그림이 참 깔끔해요. 적에 묶인 돈이 풀려서 우리 농부 지갑을 채우고 저쪽 국민 밥상도 채운다. 그런데 이 깔끔한 그림이 곧바로 반쪽으로 쪼개집니다. 이란 중앙은행 총재가 자기가 서명한 각서 어디에도 미국산 농산물을 사야 한다는 의무 같은 건 없다고 정면으로 받아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합의된 거래가 아니라 한쪽이 띄운 구상을 다른 쪽이 대놓고 부인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저도 여기서 분명히 못 받고 갈게요. 적의 돈으로 미국 곡물을 산다는 이 결제 구조는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발언이자 계획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점이 오늘 이야기를 더 재밌게 만들어요. 왜 하필 그 수많은 결제 수단 중에 곡물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 걸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곡물은 적국끼리 돈을 옮길 때 쓰는 아주 오래되고 거의 유일하게 열려있는 통로거든요. 이걸 이해하려면 제재라는 벽에 뚫린 작은 구멍 하나를 알아야 해요. 미국은 2000년에 무역제재 개혁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골자는 간단해요. 아무리 강한 제재를 걸어도 식량이랑 의약품만큼은 막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란이든 다른 적성국이든 굶기고 병들게 하는 건 제재의 목적이 아니라는 인도주의 명분이죠. 그래서 무기도 반도체도 다 막혀있는 그 두꺼운 제재의 벽에 식량이랑 약이 지나갈 작은 개구멍 하나는 늘 열려 있었어요. 서로 으르렁대던 한복판에서조차 밀은 국경을 넘었어요. 그러니 묶인 돈을 어떻게든 합법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상황에서 협상가들 눈이 곡물로 향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수순인 거죠. 무기를 사면 제재 위반이지만 밀을 사면 인도적 거래가 되니까요. 같은 돈인데 무엇으로 바꾸느냐에 따라 합법과 불법이 갈립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 장면이 슬슬 보이기 시작해요. 적의 돈을 에스크로 금고에 넣고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품목을 곡물 같은 인도적 물자로 못 박는 구조. 이거 새로 발명된 게 아니에요. 역사에 거의 똑같은 설계도가 한 장 남아있거든요. 바로 이라크 석유 식량 프로그램입니다. 시간을 1996년으로 돌려볼게요. 걸프전 끝나고 이라크는 강한 제재 아래 놓여 있었어요. 석유는 땅에서 펑펑 나오는데 팔 수가 없으니까 국민이 굶주렸죠. 그래서 유엔이 짜낸 게 이 프로그램이에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986호에 따라 이라크가 석유를 정해진 양만큼 팔되 그 대금을 이라크 정부가 직접 받는 게 아니라 유엔이 관리하는 에스크로 계좌로 곧장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식량이랑 의약품 같은 허가된 물자 사는 데만 쓸 수 있었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익숙하죠. 적의 자원에서 나온 돈을 그 적의 손은 거치지 않고 통제된 계좌에 가도 허가된 물품으로만 바꾸게 한다. 지금 이란 곡물 구상의 뼈대랑 정확히 똑같은 설계예요. 이 프로그램은 1996년 말부터 2003년까지 670억 달러가 넘는 돈을 굴린 유엔 역사상 가장 큰 인도주의 사업이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90조 원이 넘는 규모죠. 심지어 그 석유 대금의 13%는 이라크 정부를 건너뛰고 북부 쿠르드 지역으로 곧장 배정됐어요. 돈의 물기를 정치적 의도에 맞게 한 방울 단위로 설계할 수 있다는 걸 이 프로그램이 보여준 거예요. 이쯤에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겨요. 곡물이 적국 사이에 결제 수단으로 쓰인 게 이번이 처음이냐? 전혀 아니에요. 가장 극적인 장면은 냉전 한복판에 있었어요. 1972년 미국의 최대 적수였던 소련이 미국 곡물을 무려 1900만 톤이나 사들였습니다. 그게 그해 미국 밀 수확량의 4분의 1이었어요. 소련이 흉작으로 곡물이 모자라자 적국인 미국 창고를 거의 통째로 비우다시피 사들인 거예요.
미국 정부는 1조 원에 이르는 외상까지 깔아주면서 이 거래를 도왔는데 소련은 그 외상 한도를 단 한 달 만에 다 써버렸어요. 미사일을 겨누던 두 나라가 밀발 앞에서는 가장 큰 거래 상대가 된 거죠. 그런데 이 거래의 진짜 교훈은 적을 먹였더니 정작 우리 식탁이 흔들렸다는 데 있어요. 소련이 미국 밀을 쓸어 담으니까 미국 안에 남은 밀이 모자라졌고 밀값이 부셜당 1.68달러에서 이듬해 3달러 가까이로 거의 2배로 뛰어버렸습니다. 빵값이 오르고 소련 가축 먹이려고 미국 소비자가 더 비싼 밥값을 치른다는 분노가 터졌죠. 충격이 어찌나 컸던지 미국 의회는 이듬해 대규모 곡물 수출을 실시간으로 보고하게 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었어요. 한 번에 거대한 국가 간 곡물 거래가 한 나라의 물가랑 제도까지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 적의 돈으로 미국 곡물을 사겠다는 오늘의 구상도 그냥 농부한테 떨어지는 행재로만 볼 일이 아니에요. 거대한 매입은 곡물값을 밀어 올리고 그 곡물값은 결국 빵과 사료와 식탁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누군가의 매출은 다른 누군가의 비용이라는 이 채널에서 늘 보던 그 구조가 곡물 창고 앞에서도 똑같이 작동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필 농부일까요? 왜 이 결제 카드가 반도체도 자동차도 아닌 곡물이어야 했을까요? 미국에서 옥수수랑 콩이랑 밀을 키우는 지역은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표밭이고 농가는 지정학이 부딪힐 때마다 가장 먼저 유탄을 맞아온 쪽이거든요. 그게 이번이 처음도 아니에요. 불과 몇 년 전 미국이랑 중국이 관세 전쟁을 벌였을 때 중국은 보복으로 미국산 콩에 관세를 매겼어요. 그러니까 미국 콩의 가장 큰 손님이던 중국으로 가던 물량이 2018년 말에는 사실상 0까지 주저앉았습니다. 가장 크게 다친 건 정치적 승부처로 꼽히는 중서부 농가였죠. 결국 미국 정부는 2018년이랑 2019년에 걸쳐 무려 280억 달러를 농가 보조금으로 풀어서 그 손실을 메워야 했어요. 관세 전쟁의 청구서를 농부가 먼저 떠안고 그 청구서를 다시 국민 세금으로 막은 셈이에요. 그러니 적의 돈을 풀어 우리 농부 창고를 채워준다는 이번 구상이 한 정권한테 왜 그렇게 매력적인 카드인지 보이실 거예요. 적의 돈으로 그 상처를 메워준다면 정치적으로 이만한 그림 그리기도 쉽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시장이랑 무슨 상관이냐? 여기서부터가 핵심이에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나스닥 화면을 오늘 당장 흔드는 종류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끝까지 짚고 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굳이 시장 언어로 옮기자면 이런 대규모 국가 매입 구상이 진짜로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건 시카고에서 거래되는 곡물 선물이랑 거기 연동된 농산물 펀드 정도예요. 옥수수랑 콩이랑 밀 가격을 따라가는 농산물 상장 지수 펀드들이죠. 다만 여기서도 1972년의 교훈을 잊으면 안 돼요. 거대한 매입은 곡물값을 띄울 수 있지만 한 정치인의 발언 하나로 곡물값의 방향을 단정하는 건 위험해요. 더구나 이 거래는 한쪽이 부인하면서 아직 성사되지도 않았으니까요. 곡물값은 날씨랑 수확량이랑 환율이랑 수십 가지 변수가 동시에 미는 시장이라 이 뉴스 한 줄을 단일 원인으로 못 박는 순간 틀린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이건 투자 신호가 아니라 돈이 국경을 넘어 움직이는 방식 하나를 들여다보는 창문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남길게요. 우리는 보통 시장을 움직이는 힘이 금리랑 실적이랑 반도체 같은 깔끔한 숫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숫자들 아래에는 적에 묶인 돈을 에스크로 금고에 가두고 곡물로만 풀어주려는 회계장부 같지도 않은 회계장부가 같이 흐르고 있어요. 이라크의 석유가 그랬고 냉전의 밀이 그랬고 지금 거론되는 이란의 자금이 그래요. 제재와 곡물과 정치가 한 계좌 안에서 만나는 이 오래된 설계도를 알아두면 앞으로 비슷한 뉴스가 떴을 때 헤드라인 뒤에 진짜 구조가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 구조를 읽는 눈이 매일 밤 여러분의 나스닥을 흔드는 더 큰 그림을 이해하는 데도 한 겹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세상이 돈을 움직이는 방식을 한 겹 더 깊이 들여다보시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마지막으로 구독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TQQQ 연구소였습니다.